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투자자문의 자산운용부 김주훈 팀장입니다. 네, 이번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에는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접수를 받고 살펴본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이번에 선정하기 적합하겠다 싶은 분들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시고 금액적으로 이제 전에 상담했던 분들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랑 21년도에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주린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는지 약간 이런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상투자자문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항상 꾹 눌러주시고 제가 또 이분처럼 한 분 선정을 해서 잘된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라 저축보다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단기 매매식으로 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장기랑 단기로 나눠서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이제 50만 원으로 소액으로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는 걸 봐서 이제 적금 형식으로 50만 원 정도씩 넣어가지고 지금은 약 5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는 현재는 단기 매매로만 하고 있는데 그럼 단기랑 중장기를 섞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결국 이거거든요. 이분의 계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제 계좌 내역을 좀 보면 종목은 총 5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아비코전자,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PI, 첨단소재 이렇게 해서 중소형 업체들 주식들 가지고 계시고 4가지 종목을 보니까 비중이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4개를 아마 단타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이것도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약 10%가량 현재 수익이 나면서 약 12만 원 정도 수익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로는 총 530만 원 매입해서 550만 원이 평가 금액인 상황, 즉 15만 2천 원 정도가 총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이분은 일단 접근 자체 4개, 5개 수준으로 일단 압축을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칭찬을 굉장히 해드리고 싶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비중 관리도 잘 돼 있는 편인 게 5가지 종목들이 비중의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빵이 되거나 몰린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약간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한 방에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5가지 종목 가지고 계신데 이제 수익이나 손익 같은 부분이 서로 크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효성중공업 12만 원 정도 수익 난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4가지 종목들이 다 제가 오늘 차트를 살펴보니까 고점 부근에서 단타 형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 종목들이 약수익권 혹은 약손절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리를 해보시고 단타 매매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어떤 종목이 강하게 날아갈 것 같은가 그런 종목들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 종목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흐름이나 그런 구성들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면은 하루에도 의미 있는 수익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현재같이 어려울 때는 종목을 일단 압축하는 그런 것들을 해라.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루에 4-5개 하는 게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라 1개를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원칙적인 팁을 드리는 건데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본인이 매수하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돼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빠질 건가 혹은 상승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시나리오를 미리 다 짜놓으신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런 원칙이 없이 덤벼들어서 하락분이 내 생각대로 나왔을 때 그거를 손절하지 못하고 단기 매매가 중장기로 장기로 끌려가는 게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나마 본전권에서 탈출이 되면 그건 다행이긴 한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그 종목을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했으면 오히려 플러스를 낼 수도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 기회 비용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단기로 접근했던 종목은 그날 안에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팔고 나온다는 그런 원칙을 전제를 세우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 투자했다가 중장기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제가 너무 많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팁은 이렇게 2가지 드리겠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왜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에서 항상 말했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보셔요. 2차 전지, 신환경 소재들 뭐 반도체 업황들, 뭐 조선, 건설 이런 부분들이 업황적으로 굉장히 이제 턴 어라운딩 되고 또 2021년도에 유망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흐름이 강하고 받침되고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중장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원천적인 또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장기 단기의 비중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에서는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 단기 그럼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건가. 일단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기적인 접근을
접근을 더 하고 싶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접근을 더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이유를 좀 많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 내가 장기도 하고 싶고 단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반반이라면 일단 현금은 항상 10에서 20% 정도는 남겨두셔야 해요. 시장 하락분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손익까지 낮추고 빠르게 오히려 더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현금을 만약 20% 정도 보유하면 나머지 80%가 이제 보유 종목이 들어갈 텐데, 장기로는 한 30%나 40% 구성하시고 단기도 한 30% 40% 구성하셔가지고 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가면 포트폴리오가 장단기 그리고 현금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칭찬할 점은 주린이긴 하지만 일단 종목이 4-5개로 일단 제한되어 있고 비중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잘하고 계셨고, 이런 점은 칭찬할 점이고, 단기 종목을 앞으로 하실 때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한두 개를 딱 압축하고 정해서 그 강한 종목 안에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단기라고 접근을 했으면 반드시 그날 안에 처리를 해라. 그거를 중장기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매매를 할 때는 제가 말했던 유망 종목들이나 업군들을 통해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든 장기 투자든 매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은 바로 분할 매수,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 해봤는데요. 주린이 분들은 지금 시장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시장이 지금 좀 좋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락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투자자문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항상 꾹 눌러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내 종목을 부탁해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